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엔 당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뇨 이야기는 제가 이미 당뇨를 걸려봤고 현재 당뇨를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인병 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이게 대표적인 성인병 두 가지죠. 저는 당뇨병이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병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2014년도 11월 달에 발병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발병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뇨가 걸렸구나라는 그런 자각을 한 것은 2014년도 아마 9월 달쯤인 것 같아요. 그때 몸이 좀 이상해졌다라는 그런 신호를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감지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몸에 어떤 그 스위치 같은 것이 지금 오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랄까 당뇨라고 인정을 하긴 싫었습니다. 분명히 당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인정을 하긴 싫었었어요. 그런데 2014년 11월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당뇨라는 판명이 되었고, 감기는 아닙니다. 아까 요리를 하면서 조금 먼지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재채기 나왔는데 2014년 11월에 병원에 가가지고 당뇨 판정을 받고 긴급하게 그 다음날 입원을 해가지고 10일 정도를 병원에 입원을 해서 혈당 조절을 한 다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아서 거기 있는 의료진들이 인슐린 주사를 2가지를 계속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어디 보자, 3차례 정도 맞은 것 같아요. 3차례. 첫날은 15분 간격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15분 간격으로 맞으면서 바로 또 혈당 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입원할 당시에 혈당치가 550인가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사제로 혈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니까 약을, 퇴원한 무렵에 약을 투여를 시작했고, 퇴원해서 먹는 약과 주사제를 처방받아서 퇴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방받았던 주사약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이 봉투에 제가 그 당시에 퇴원을 해가지고 제 몸에 자가 주사를 했던 주사체를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이 정도입니다요. 이 정도인데, 자, 여기서
이게 란투스라고 하는 그 주사체예요. 그리고 요것도 내나 그 인슐린 주사인데 요건 속효성, 요걸 맞자마자 직방으로 그 뭡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를 봅니다. 이것은 바로 떨어지진 않는데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지속성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이렇게 다이얼이 있고, 다이얼을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고무 피스톤이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주사를 해야 할 주사량을 그 의사의 지시대로 그 일정 양을 조정해 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죠. 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게 됩니다. 팔뚝 아니면은 그 뱃살 이런 데 맞게 되죠. 주사 바늘은 굉장히 가늘어요. 눈에 보일랑은 모르겠네요. 이게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가늘어요. 이 안에가 구멍이 뚫렸다는 게 신기하죠. 거의 머리카락 굵기 같은데 이 안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자가주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석회성은 퇴원해가지고 며칠 안 맞고 그냥 중단했고, 이 란투스라는 이 인슐린 주사는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제가 꾸준히 맞았죠. 자, 잠시 제가 주사제를 집어넣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슐린 주사를 한 6개월 정도를 자가주사를 한 다음에 그 혈당 관리가 잘 돼서 인슐린 주사는 그 뒤에 끊고 약물 처리만 했었습니다. 이게 먹는 약만 처방받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약으로 처방받고 나서 한 2년간 처방하다 보니까 운동만 해가지고 혈당 관리가 되더라고요. 정상치로.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경과하니까 혈당치가 좀 비정상이라는 그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혈당치가 식후 330인가 나오는 마냥 완전히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혈당 검사도 안 해버리고 그냥 단 것도 막 먹어버리고 그랬더니는 제가 잘못한 만큼 그대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처방받았던 약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한꺼번에 먹지는 않고 이 약을 식전에 한번 먹고 한 알입니다. 요건 식후에 한 알, 하루에 하나씩이에요. 다른 당뇨 환자들 이 약 먹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뭐 이걸 해가지고 약을 먹어보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혈당을 관리하기는 너무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식품을 제 몸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약은
이 약은 이 두 가지는 작년 10월에 제가 병원에 들려가지고 처방받은 것이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몇 가지 약을, 아니 식품을 제 몸에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좋은 기능을 하는 식품들을 몇 가지를 제가 적용해 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돼지 감자, 그 다음에 우엉, 그 다음에 여주, 또 오트밀, 또 뭐가 있더라, 또 뭐 귀리, 뭐 차가버섯, 별것을 적용해 봤습니다. 근데 우엉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주, 돼지 감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적방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신가 모르겠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맛도 없고 이걸 굳이 먹어야 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뭐 솔잎도 당뇨에 좋다 하더라고요. 또 노은이도, 또 저기 뭡니까, 동남아 여행 다니면서 노은이라는 것도 구입을 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효과는 있을랑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큰 효과가 느끼진 않더라고요. 뭐 노니 같은 경우 조금 느끼긴 한데, 몸이 좋아진 건 느끼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 몸에 적용해 본 식품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좀 효과 있고, 하나는 마지막에 소개할 것, 하나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몸에는 이 식품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서 저는 좋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큰 효과를 봤는데 다른 사람도 큰 효과를 보리라고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먼저 소개식품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둠 해초라는 겁니다. 모둠 해초. 이 모둠 해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건조된 것이 아닌 염장으로 되어 있는 그걸로 접했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건조해 가지고 봉투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에 불리면은 거의 뭐랄까 염장했던 것하고 비슷한 그 근접하는 그런 맛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느냐, 먹으니까 당장 효과가 보는 것이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좀 도움을 주고, 두 번째 눈에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관련해 가지고 눈꺼풀이 제가 좀 일을 좀 과하게 하면은 눈꺼풀이 굉장히 무리가 와서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굉장히 개선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절. 이 관절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계단을 오를 때 조금씩 무릎 관절에 살짝 미세한 그 통증이 느껴졌어요. 막 크게는 아니고, 또 달리거나 그럴 때 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은 관절이 무리가 가는 그런 정도의 부담이 있었는데,
이걸 먹고 난 뒤로부터는 관절도 괜찮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또 피가 맑아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혈당이 당연히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봐서 굉장히 이렇게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어느 마을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 하나가 한천이라는 게 있어요. 한천. 오목가사를 떠난 한천이 있는데 이것이 당뇨 환자들 굉장히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걸 제가 인터넷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포장 용지에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른 미역이 30%, 그다음 미역 줄기가 25%, 채로 친 다시마가 15%, 세모 가사리가 15%, 그 다음에 불똥 가사리 이것이 10%, 한천이 5%, 이런 식으로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섭취를 하느냐? 그냥 이렇게 건조되어 있는 걸 우거우거 씹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맛없는 거 억지로 먹게 되면은 탈이 납니다. 몸에서 미각을 생각해서 우리가 먹기 좋게 뭐니까 요리를 해가지고 먹어야죠.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나서 설사병이 도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미지근한 물에 제 한 봉지를 대접에다 물을 한 80% 채워가지고 거기다 마른 것을 터서 넣게 되면 한 5분 정도만 그냥 거의 원상태로 싹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그놈을 물을 빼내고 체에 걸러서 여기다 소금 간을 좀 하고 거기에 조미료 다시다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식초, 저는 사과식초를 사용합니다. 사과식초를 이렇게 적당히 뿌려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씹어 봐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그냥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물 무치듯이 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의 경우에 비춰볼 때 상당히 눈에 좋고 혈당 관리 좋고 관절에 좋다는 거, 이런 결과를 제가 취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모둠 해초를 이용해서 혈당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소개할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고 이게 남미 쪽에서 나는 건데, 꼭 남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초콜릿 알죠? 초콜릿. 이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라고 있어요. 그 카카오의 원료, 그것인데, 그 카카오를 조금 거의 원절이나 마찬가지인 그 상태로 가공되어 있는 이 카카오 닙스라고 있어요. 카카오 닙스가 뭐냐 그러면은 카카오 콩을 발라내서 이놈을 발효를 시켜 가지고 건조를 해서 볶은다 돼요. 볶아서 껍질을 벗겨 가지고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되는 정도로 그냥 깨놓은 거예요. 깨서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갱이가 콩 반쪽 정도,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뭐, 자,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보일 거예요.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식감은 어떻느냐? 먹어보면 초콜릿 식감이 나요. 초콜릿 식감 이게 나는데 쓴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카카오 닙스는 먹어보니까 정말 여태까지 알려진 어떠한 식품보다 혈당 관리를 하는데 아주 최고의 식품이라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혈당이 관리가 안 되면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오줌이 지려요. 오줌이 지리는데 여러분들은 오줌이 지린다는 그 말을 뜻을 아시겠습니까? 오줌이 마렵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혈당이 차오르게 되면은 이 과도하게 혈액 내에 쌓여있는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오줌 배출을 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그런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물을 내가 충분히 먹지도 않았는데 오줌이 마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오줌이 마려우면 시원하게 나오니까 좋은 증상 착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마시도 않고 오줌이 마려울 시기도 아닌데 마려우면 이게 혈당이 올라가지고 좀 안 좋은 증상이구나, 그걸 자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카카오 닙스를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결국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혈당 관리가 안 되면은 제가 시력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력에서. 근데 그 부분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좀 달달한 음식을 먹을 때 카카오 닙스를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어떤 달달한 음식, 혈당에 문제가 된 듯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바로 뭐 5분도 안 돼서 그 반응이 나와요. 안 좋은 반응이. 그런데 저걸 같이 씹어 먹으면은 아주 일반 정상인들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 식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식품으로 해가지고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 당뇨 걸리신 분 중에서 혈당 관리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카카오 닙스를 먹을 때 약을 먹지 말라는 정도로 혈당 관리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지만은 카카오 닙스를 먹으면은 아주 무리하게 음식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아주 정상적인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식품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좋은 카카오 닙스를 어떤 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느냐? 이것은 카카오닙스만 달랑 단독적으로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몇 알 정도만 먹으면 괜찮은데, 좀 티스푼 한 스푼 이상을 그냥 카카오닙스는 단독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속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설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것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이 다른 식품과 함께 섞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독적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카카오닙스를 그냥 덜컥 지금 먹게 될 경우에는 탈이 나요. 바로 설사병이 납니다. 제 경우에는 설사병이 나더라고요. 속이 굉장히 쓰려요.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은, 소금이 지금 요즘에는 굉장히 나트륨으로 해가지고 안 좋게 평가가 됐는데, 소금이 없으면 사람 살 수 없어요. 죽잖아요. 이것처럼 그 좋은 소금도 지 혼자 단독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많은 양 한꺼번에 소금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몸에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죠. 하지만은 음식에 적당히 섞어서 먹게 되면은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좋은 기능을 그 몸에서 얻게 돼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것처럼 카카오 닙스도 소금과 같이 어떤 음식에 섞어 먹어야지 단독적으로 먹게 되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섭취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기력이 없거나 혈색이 없거나 뭐 당뇨 환자로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피부도 보면 윤기가 나요. 그 당뇨 환자들이 조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가 있잖아요. 이 수분이 없다 보니까 이 피부가 되게 쭈글쭈글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요? 탄력 있어 보이잖아요. 혈색도 좋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톱도 굉장히 선홍색이고 당뇨 걸리면 다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부작용이 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평상시에 몸에 게으름이 찌드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의학계에서 경고하는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아주 곤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다 당뇨 걸릴 땐 절대적으로 과거에 잘못되어 왔던 식습관을 바꾸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해서 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생이 정말 지옥이죠. 저는 다행히도 성격이나 이 생활 습관이 좀 부지런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뇨가 다른 병들이 제 몸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알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당뇨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당뇨 걸리신 분들이 당뇨 관리를 하는데 좀 더 득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노하우로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